예, 오늘 10시 반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전국 퇴직공무원 노조의 공식 입장문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보증하는 국민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퇴직공무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 살아온 퇴직공무원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명예롭게 공직을 마쳤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된 일을 감당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온 우리 퇴직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어떤 리더가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후보,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후보,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춘 후보,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후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후보, 명확한 비전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통합과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 풍부한 국정 경험과 뛰어난 자질을 가진 후보, 이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춘 균형 잡힌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왜 김문수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보증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며 그 고된 경험을 국가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동운동가로서의 진정성,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보여온 따뜻한 의정활동,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있는 행정력,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은 모두 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온 증거입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청렴한 공직자의 상징입니다. 사리사욕이 아닌 소명의식으로 공직을 수행했으며 절제된 삶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온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셋째, 김문수 후보는 약자를 보듬는 통합의 리더입니다.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그는 노동자, 기업, 서민, 중산층을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조화를 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상식은 무너졌고 공정하지 않으며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이제는 분열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이념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진심 어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 있습니다. 외압에는 당당히 맞서고 약한 국민 편에 서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폴란드의 레흐 바엔사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당한 권력에 단호히 맞서며 국민과 함께 땀 흘리는 대통령이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 곁을 지켜온 국민의 일꾼이자 서민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해온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인물입니다. 김문수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확신합니다. 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 살아온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적 독재국가가 아닌 김문수 후보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상권 분립을 굳건히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능력과 창의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미래를 위해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성명서가 오늘 10시 반
전국 퇴직공무원 노조의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언을 준비하고 주도해 온 전국 퇴직공무원 최병욱 노조위원장을 급하게 특별대담으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병욱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병욱입니다. 예. 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어디서 하셨습니까? 30년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네.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급에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9급에서 시작해서 네. 5급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30년을 하면은 9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근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좀 늦어지고 한 부분도 있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는 공무원 노조가 좀 민노총 산하고 좀 좌편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기초자치단체 노동조합은 많은 숫자가 예. 민주노총에 있는 예. 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고요. 네네. 또 한국노총에도 공무원 연맹이라는 조직이 있고, 네.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노총 소속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소속도 아닌 네. 공무원 독자 세력이었던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총연맹의 위원장을 하셨습니까? 아니 거기에서는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네네. 예, 저는 국토부 노조위원장과 세종정부청사의 네. 노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 국토부 노조위원장을 하실 때 그 백현동, 예, 예, 그 이재명이가 그 협박받아서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이번에 대법에서 유죄 판결 난. 예. 그 백현동 관련된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예, 2021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그때 발언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국토부에 떠나서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출마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토부 직원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아하. 뭐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이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조라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 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국 퇴직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어서 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2021년도 네. ILO에서 이제 국제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네. 해직자 공무원과 이제 해직 노동자죠. 네. 그리고 퇴직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그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의결되어서 그런 이제 결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 그 만들어서 ILO 결의에 따라서 이게 맞습니다. 조직된 그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노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노조원이 몇 명입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등록된 숫자하고 저희들은 정형화된 직장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는 좀 공지하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 100만 퇴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의 퇴직 공무원 노동조합임에는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정확한 인원수는 뭐 실제적으로 월급에서 원천 직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정확한 숫자는 조금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군요. 예. 이 조합원 숫자는 그 조합비를 그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예. 이 퇴직한 분들이라서 예, 등록만 하고 또 실제적으로 노동부 신고한 숫자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네. 부분은 조금 발표하기가 좀 지금 그렇습니다. 100만 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업에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쯤인데요? 한 120만 명 정도의 현직 아하. 공무원이 있습니다. 오, 대단한 숫자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현업 120만 그리고 예. 퇴직 공무원 100만 예,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가족.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5, 600만 명에 예, 그렇죠. 육박할. 최소한 500만 정도. 그리고 예, 예. 이게 특히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사회에 그 영향력이 있다 그럴까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뭐 엄청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퇴직 공무원 노조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최병욱 위원장이 지금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오늘 10시 반에 예. 선언하겠다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선언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예, 예. 왜 김문수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안전이나 경제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네. 국민의 신복으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번 만들어진 정책이 이 실패하면 네. 화살을 떠난 시위처럼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저희들이 이행자이자 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공무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과의 눈높이를 가장 맞출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고 또 저희들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네. 제 입장에서는 기자회견문에 들어있는 폴란드의 바현사 대통령 같은 최초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네. 2,80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2명 중에 1명 꼴인데요. 네.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 후보가 또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또 국회의원 3선 그리고 경기도의사 재선 이 20년 기간을 권력의 정점에서 있다가 그 이후에 야인으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어떤 국민들을 위한 고심이 또 배어 있었고요.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노동계와 또 국민들과 또 경제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또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적절한 후보인 것 같아서 지지를 하게 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선언문을 읽으면서 뭐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받아서 쭉 읽어드렸는데 아주 눈에 딱 띄는 대목이 있어요. 그 우리 퇴직공무원 노조의 선언문 중에 보면 보통은 지지합니다 이러잖아요. 예. 지지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부터 퇴직공무원들이 왜 김문수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보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보증을 하시겠다고요. 금융권에서도 연대 보증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수장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20, 30년 또는 뭐 반평생 이상 몸담았던 그런 곳에 대표를 뽑는 선거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생각하는 대통령과 또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느꼈던 대통령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아하, 예. 예. 아무래도 그런 이거 보증 맥락으로 잘못쓰면 집안 망하는 거 아시죠? 저희도 이제 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120만 현역에 있는 120만 공무원들 중에 절대 다수가 9급에서 5급 사이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비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5급은 뭐 되게 행시라든지 뭔가 시험을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정치적인 이 끈을 달고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자리를 갖거나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 미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돼가지고 예.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다 9급, 8급, 7급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김문수를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유일한 후보로 지금 보증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 공무원 퇴직 공무원들의 이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그 선언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조직에는 뭐 100%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조직도 아니고 네네. 또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저희 대의원 대회에서 지지 예. 후보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이게 공식 입장으로 확정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예, 대의원 대회를 거친 이제 의결 사항이고요. 네. 또 현직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지지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죠. 예, 현직의 공무원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퇴직 공무원은 현장에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들의 생각까지도 뭐 100%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를 대변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이번에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무원의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선정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덕적이고 청렴하면은 무능한 것처럼 이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유능할 수 있어요. 예, 눈치 안 보고 맞습니다. 진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유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청렴하지도 못하면 전부 돈 갖다 준 사람 눈치나 보면서 특권이나 나눠주고 뭔가 특혜를 나눠주다 보면 이게 국민 전체한테는 정말로 그 해악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이게 무능한 거거든요. 부패가 무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정부가 하루아침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렇죠. 경우는 우리는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가장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소통, 그들의 애로사항,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낮은 곳에서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행정부를 책임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그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이 그 앞서야 그들에게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급하게 모셨습니다. 지금 10시 반에 이 선언식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전국 퇴직공무원 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그동안의 과정과 문제의식을 저희들 급하게 들어봤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 퇴직공무원 노동조합은 우리 5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직업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 생활을 저희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보좌하는 역할도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 곁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서 정치권이든 많은 곳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잠깐 그래도 직접 여러분들께 육성으로 왜 김문수 후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방송국으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